홀로코스트가 발생한 지 3년 후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살아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임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팔레스타인이라 불렸던 영국 통치하에는 유대인의 고향 땅 이스라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이 이주하는 법이 매우 까다로워 벤구리온은 이 법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벤구리온은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600만 명을 잃은 충격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벤구리온이 유대인들에게 연설하기 전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시온주의자들이 불렀던 애국가 하티크바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벤구리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대다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벤구리온도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간절함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랍 세계의 반대와 폭력 사태를 두려워한 영국은 유대인의 이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영국의 유대인 이민법은 유대인들이 지하 군사 조직으로 하여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팔레스타인 해변으로 밀입국시키게 하였습니다. 결국 1947년 11월 영국 통치령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 개의 독립국가로 분할한다는 유엔 결의안 181호가 의결되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유대인들의 국가 건설은 어느 땅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며 그 결의안을 일제히 거부하여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엔이 허락한 분할령은 이스라엘에게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땅을 준 것이었고 그 땅은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고향 땅을 여기저기 흩어놓은 것 같은 지역을 준 것이었습니다. 유엔이 결의하고 12일째 되는 날 아랍 테러리스트들은 유대인 남성들과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을 공격하여 80명을 죽였고 운행 중인 유대인 버스를 공격하고 유대인 가게들을 약탈했습니다. 유대인 시민들로 구성된 민병대는 동족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영국 군대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병사들은 예루살렘의 반을 차지한 유대인들을 포위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돕기 위해 서둘러 진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은 10만 명의 유대인 거주민들을 가두고 물과 음식을 차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굶어 죽어가는 동족들을 해방시키고 아랍의 요새를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였습니다. 1948년 5월 15일 영국은 팔레스타인 통치령을 끝내고 팔레스타인에서 모두 철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미 유대인들은 수천 명의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은 더 거세져서 고립된 유대인 정착촌들을 공격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5월 12일 케이파르 에치온 유대인 공동체 마을을 점령하였고 항복한 100명의 유대인을 아랍인 테러리스트들이 기관총으로 사살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벤구리온은 아랍 적군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많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사들의 강력한 전투정신과 우리의 전략과 전술로 적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고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무기를 이스라엘에 들여오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곧 들이닥칠 전쟁에 무기도 거의 없었고 공식적인 공군도 없었습니다. 유대 국가 건설을 연기하라는 미국과 유대인 내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은 그 감동적인 이스라엘 국가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5월 15일 다음날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했고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은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을 침공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와 연합한 이집트는 이스라엘 남쪽을 침공하고 텔아비브를 폭격했습니다. 며칠 만에 이스라엘 적군에 의해 포위되었고 병력을 보강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음식과 물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유대인 병사들의 대부분은 최근 이스라엘로 들어온 홀로코스트 생존자들로 많은 이들이 총을 어떻게 쏘는지도 몰랐고 물을 공급할 부대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의 날씨가 매우
뜨거울 때였습니다. 며칠 후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의 유대인들은 요르단 사람들에게 항복해야만 했습니다. 요르단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회당들을 매우 빠르게 파괴했고 유대인 포로들을 요르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막 탄생한 이스라엘 운명이 벼랑 끝에 놓였을 때 5,000명의 훈련된 용병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용병 중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용병들 중에는 훈련된 공군 조종사들이 있어 이들이 곧바로 이스라엘 공군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29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구입한 4대의 경비행기가 동체와 부품들이 분리된 채로 이스라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수천 개의 이집트 부대들이 텔아비브 앞 이스마엘 지점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4명의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조립한 후 테스트할 시간도 없이 이집트 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비행기들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한 명의 조종사가 추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비행기 공격은 이집트 군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 다른 용병들은 미국에서 몰래 구입한 전투기를 타고 불법으로 이스라엘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1948년 6월 10일 유엔의 중재로 정전이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그때 벤구리온은 필요했던 많은 무기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모든 비공식적인 시온주의 민병대들이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명령을 따를 것을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정전협정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은 더 강한 병력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립된 유대인 정착촌들은 아랍의 강력한 공격들을 막아설 무기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농부들의 기적적인 강력한 저항은 그들의 땅들을 지켜냈습니다. 남부의 한 키부츠의 주민은 우린 맨몸으로 북쪽에서 쳐들어온 적을 막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1948년 10월 15일 두 번째 정전협정이 끝나자 이스라엘 방위군은 대부분의 적군을 그 땅에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3월 10일 이스라엘 병사들은 싸우지도 않고 오늘날 에일랏 도시인 라시라시가 있는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전쟁 당시 인구의 10%를 이뤘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침내 그들 자신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치러야 했던 엄청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독립전쟁 동안 55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현재 이스라엘 영토가 된 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역사가 마르틴 길버트 경에 의하면 당시 요르단의 정책은 자기의 난민들을 계속 분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더 심화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랍의 국가들은 이스라엘 모든 적대적인 아랍 난민들을 다시 흡수하라는 조건의 평화협상만을 요구하고 모든 공식적인 평화조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요구는 폐가 된 이스라엘 끊임없는 테러의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빈약한 경제는 3년 안에 많은 아랍 국가들에서 추방되어 온 80만 유대인 난민들을 수용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립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아랍 국가들은 그곳에 살던 유대인 시민들을 폭행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중동 지역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당하여 빈몸으로 이스라엘로 와야만 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일은 이스라엘로 온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로서 데이빗 벤구리온은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집중하였고 독립된 이스라엘은 함께 살게 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의 연합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